저는 고향이 강원도 횡성이고요. 직장 생활은 우리 중앙일간지 세계일보에서 조사부장, 총무부장, 또 기획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통일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름을 짓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회나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하나 적어가지고 제가 지원받을 단체에 좀 요청을 했더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초대 총재로 우리 이진상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지냈고 체육총고위원장도 지냈는데 그분을 모시고 시작을 해서 지금 총재가 4번째 바뀌었고 제가 대표를 맡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가능한가? 통일이 되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우리 시장님들, 탈북민들은 그 통일에 관해서 아주 절절합니다. 우리 작년에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운동 해가지고 탈북자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도자들 그룹 또 이렇게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하고 해보면 절절해요. 조그만 얘기를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아주 간절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그 외에는 통일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입니다. 통일운동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요즘에 와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63%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5만 명 태어나다가 올해 한 달에 19만 명 태어납니다. 근데 20만 조금 넘을 거예요. 1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금 65세 이상이 1030만 명이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머리 싸들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 손 놓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실망과 절망감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저출생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정책 가지고 해결할지 좀 살펴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입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수용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전이 붙은 것 같아요. 정치의 견디가 조금도 못해요. 활발하게 될 내용을 한마디도 하면 바로 저기다 싸워요. 나보고 혹시라도 여기 두 번 다시 오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면 바로 쌈납니다. 아주 곤란이 벌어졌네 밤이. 그래서 그만 생각하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 남북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일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통일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만이 미래고 통일만이 이 나라의 비전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 영원함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통일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저는 제 책 이상진의 대담한 통일론이라는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오늘 20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이제 인사 말씀할 분들이 많으니까 5분 줄여서 15분 해주십시오. 그런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 10년 전에 미국의 금융회사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서 통일이 되면 20년 내에 G5국가가 되고 30년 내에 G2국가가 된다. 그걸 가지고 북한의 자원, 북한의 값싸고 즐거운 노동력을 얘기하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얘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DNA는요 어마어마한 DNA가 가지고 있어요. 하면 맘만 먹고 막 해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됐다면 금방 뭐 결합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때 정말 북한 사람들의 힘은 뭐냐면 단결된 힘입니다. 제가 평양을 2번 가봤는데 와, 이 친구들 의욕, 의지 대단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주체 세력을 중심하고 중심 세력을 중심하고 강한데 그것이 소유욕으로 연결된다고 보십시오.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간다 할 때는 우리 옛날에 50년, 60년대 8시간 일이 뭡니까? 9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하면서 서너 시간만 자면 깨끗해요. 돈 벌어서 싸는 기분, 집에 보내주는 기분, 동생들 도와주는 기분, 그 대단한 희열이 있었거든. 북한 동포들이 그렇습니다. 탈북민들 만나보면 그 절절해요. 조금 돈 받아서 북한에 보내냐고. 그러한 힘이 뭉쳤을 때 우리는 충분한데 사실은 뭐 20년, 30년이 걸리다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그 몇 배 앞서갈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까 하는 걸 살펴보면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다. 지금 한번 넘겨보세요. 저 보십시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책 이념으로, 국가 건국 이념으로 잡았다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자유시장 경제.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로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산다. 56대 1의 격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체제 경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을 해. 상황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얼마나 많은 대보가 있고 뭐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하냐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착시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발전시켰다. 이걸 젊은이들에게 이해해주고 우리가 좀 충분한 국가적인 공간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편협이 돼가지고 숱한 세력, 저 아주 못된 세력, 이게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올려놨는데 김대중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분 나름대로 공이 많은 분이야.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 싸우면서 호남에 한을 풀기 위해서 뛰었는데 실제는 통일 문제를 불꽃 틀라고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닙니까? 인정하자고. 인정 안 하게 되면 벽이 생겨요. 계속. 저는 이러한 문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놓고 보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어떻게 가야 될까?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진의 대담한 통일론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이 작성 다 써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던 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그 이재명 총리랑 다 와가 출사해주고 그랬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남북한의 이게 갈등 이거 문제, 비대칭 문제, 전쟁 군사력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저기서 핵만 쏠라니까 겁을 벌벌 떠는데 던질하려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길나라에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 방안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완벽한 안보, 북한이 남한을 치고 말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아주 완벽한 안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한미일 공조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돼. 경제적으로 일본하고의 연관관계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경제 안보 관계에 있는데 이게 비거덕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핵무장을 해야 돼요. 자체적인 핵무장이 없으면 답이 없어. 절절절절 내는데 그 다음에 핵무장 NPT 탈퇴해야 되고 경제로 파산하는데,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을 못하면 그걸 미국에 협조를 못 얻어내면 전략 핵무기를 갖다 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 전략핵을 협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 보면 인도태평양 사령관 얼마 전에 좋은 발표를 했더만요. 한국의 핵 잠수함을 영구 배치할 수 있도록 좀 상의하고 싶다,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갖다 놔야 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부로 북한에서 남한을 여야를 놓고 이간질하고 싸마리 키우고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아주 과감한 교류예요. 교류를 시시하게 하면 안 돼. 아주 과감하게. 근데 누가 해야 되냐? 보수 정권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보 정권이 하니까 보수 정권이 벌벌벌 떨어. 겁이나 뒷거래 할까봐 뭘 갖다 줬겠지. 의심하고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보 정권 이상으로 완벽한 안보토에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잡으려면 통일을 하려면 통일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있듯이 통일하려면 통일에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법에 덜덜덜덜 내 한다가 뒷거래가 겁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이용당하네. 이용당. 문재인 정부 얼마나 이용당했습니까? 금방 다 되는 것 같았지만 통일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노력이 있어야,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여성하고 결혼할 때 그냥 됩니까? 마음을 잡으려면 뭐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돼? 마음을 줘보고 안 되면 립스틱을 사줘보고 아파트 사달라 아파트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해가지고 다 사줘.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사주고 있는 거 다 털어봤다고 생각하면 결혼하면 다 줄 거야. 내 거야. 우리 거야. 우리 부부 거야. 그런 정신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진정 우리가 동포고 동포를 떠나서 이제는 세계 경쟁의 시대에서 G5, G2가로 가게 돼 있는 게 확실한데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쏟아붓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바탕은 뭐냐면 진정,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결합이 돼서 움직여질 때 나는 힘이 온다 하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의 시대는 통일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운세는 통일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 해결하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데 정말 힘을 합쳐서 통일의 문제를 가야 되는데 통일이 중요해요. 근데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저희는 그걸 강조합니다. 단체에서. 그게 뭐냐면 통일은 목표일까 과정일까? 통일만 되면 잘 사냐? 이게 북한식 통일되면 큰일 나요.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돼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줘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미국의 건국정신 핵심이 뭡니까? 자유와 인권과 생명권, 행복권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신이 내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권의 가치, 이거는 조물주가, 창조주가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이 내려줬다 이거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권, 자유권, 그 행복 추구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 국가, 그걸 우리는 도덕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어요.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를 내봐요. 얼굴부터 색깔이 바뀝니다. 당당하게 살 때,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때 모든 힘이 다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국가, 그런 목표로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난 1년만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폭탄주도 잘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잖아. 하나 되는. 근데 어정쩡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절절절절 매요. 총선에 참패해버리더라고. 자기 도와줬던 대표를 잘라내버리고 그게 뭐가 되겠어? 나 참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런데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그게 뭔지 압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부적절하고 어쩌는 관계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야, 대통령 되니까 한 캔을 탁 차려버리구나. 야, 그래 멋있었어요. 한일 관계 완전 회복시켜버렸어, 한밤에. 언론에 집중할 시간도 없어요. 탁탁탁 끝내버렸어.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두 번째 잘한 게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지 바이든하고 기시도 하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미끄러 다녔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이거 사인을 했어요. 선언만 한 게 아니고 사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일본이 반대해요. 근데 한반도 통일되는 걸 얼마나 반대하겠어. 자기들이 제일 겁내거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미일, 중국까지 막 끌어들여서 같이 가고 북한 개발의 특수를 이렇게 나눠먹는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반도 저는 또 넘겨볼게요. 통일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일 대통령을 뭘 가져야 되냐면 저기 저 콜수당에 같은 콜수당이 2.5대 1일 때 저 서독과 공동의 격차가 경제 격차가 그때 요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시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저 독일 통일 좀 해야 되겠네.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너희들은 전범국가야. 언제든 무슨 짓 할지 못해. 2번, 3번 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알았다.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양반이 부시가 그 대처수상 만나러 갑니다. 자, 이거 주문시키자. 무슨 소리요? 그 나쁜 민족이 게르반 민족 그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협조 안 하면 바로 대처는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저 부시가 통일운동하는데 동독 서독 통일시켜서 반대하라.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해방을 났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부시가 다 설득시키고 유엔 자금, 미국의 인권 자금을 중국 서독에 보내가지고 민간 운동이 활발하게 민권 통일운동을 했어요. 그 열기가 돌았다. 그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벤치마킹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이것만 알으면 지금부터 좋잖아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바이든하고 좋은 관계고 지금 트럼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90%라는데 그 양반이 되면 핵 문제 이런 문제 다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척할 줄 몰라. 빨리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앞장서려면 통일의 시대에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을 놓고 볼 때 투트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자기 급수 통일하잖아요. 공산주의식이나 민주주의식. 그러니까 언제 다 믿겠어요. 북한은요 고려연방제를 내놓고 있고 우리 남한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뭐 서로 정치적으로 이게 북한 인민이나 남한의 국민들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언어 문화 배경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일 안 하겠다. 그리고 딱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통일을 다시 해버립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건 뭐냐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북한의 인민들 중에 상류층의 자녀들이 다 한국 드라마 다 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 김동무, 박동무 이게 다 없어지고 자기야, 오빠야. 이게 내가 뭐 살갑고 너무 좋거든. 근데 이게 지금 나를 망친다고 생각했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야? 큰 움직임이 있고 이번에 외교관들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십시오. 지금 다 통일밖에 할 수 없다. 북한에서 지금 아무 답이 없어요. 김정은이 때문에 안 되는데 통일만 하면 그렇게 자세히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가겠습니까? 2025년이 결정적 해입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40년간 고역을 치렀습니다. 1945년부터 85년까지 40년간 우리 남북한의 판문점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고향방문단, 가무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40년, 그 분단기입니다. 그 이후에 40년이 2025년까지 통일 시기예요. 잘 보십시오. 1945년에 해방될 때, 해방돼서 48년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이 얼마나 혼란이었습니까?
신탁 통치 반대 찬반이 얼마나 강하고,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움직이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70% 넘었는데, 민주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3년간의 대혼란인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또 북한도 9월 9일날 정부 수립하고 싹 조용해졌잖아요. 근데 40년이 후에, 그러니까 보면 85년부터 88 올림픽까지 우리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젠탄이 안 틀린 데가 없어. 토요일날에 난리 났어요. 이 군사정부 물러가라, 민주투쟁 이걸 지키겠다, 호언론 개헌론이 맞붙어 치면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왔어요. 그게 6.29 선언을 통해서 헌법 개정하면서 올림픽이 오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 찬스가 잘 보시면 2025년 40년이 지나서 2028년까지 3년 기간이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동시성의 역사라는 겁니다. 동시성의 역사. 잘 보십시오. 지금 남한테 한국에도 보면 웬 민주 국민 해가지고 대표들이 나와서 전쟁하는 거 보면 이게 뭐 금방 뭐 퍼질 것 같아요. 잡아내리라고 뒤엎으려고 그래. 그죠? 남북,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보면 저격사 같은 것만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 대한민국. 저런 데서 한반도 대담한 통일론에다가 이거 투트랙으로 가자. 하나는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하는 걸 추진하되 큰 그림을 하나 그리자. 그게 뭐냐면 한민족 민주연방공화국입니다. 남한과 북한, 몽골, 연해주, 중앙아시아 6개 나라 다 묶고, 중국이 만약에 쪼개지는 날에는 쪼개질 거예요. 그러면 동북 삼성까지 묶어내는, 그래서 한민족 연방공화국을 만들자. 저는 그런 프레를 던져놓고 투트랙으로 가자.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어요. 나라를 건국할 때 그런 정신까지 있어서 나라에 있었습니까? 근래이지 근래. 현대사회는. 근데 5,000년 전에 아주 남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홍익 정신을 가지고 남남의 갈등을 치유하고 남북의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나가자. 그것이 우리 서초 포럼이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장 대표가 나보고 이번에 한번 강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뭐 일본 갔다 오냐고 못했지만은, 서초 포럼이 뭡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주고받는 게 맞죠? 바꾸주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거 맞죠?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얼마나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큰 비전을 합해서 서초 포럼이 사회 많은 단체들하고 묶어가지고 지도자에 뭉쳐가지고 정말 이 큰 그림을, 위대한 대한민국, 희망 대한민국,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에 앞장설 수 있는, 남남의 갈등과 남북의 갈등, 아시아의 갈등,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포럼이 된다면, 여기서 주장하는 다보스 포럼의 꿈을 이루자라는 실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사로 등록을 하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면 앞으로 같이 의견 나누면서 뜻을 모아보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